안녕하세요. 스몰 데이터를 활용한 자기계발 효율화하기를 꿈꾸기 전에 알아야 했던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세규입니다. 오늘 아마 데이터 한올자 2021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 중 아마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 혹은 사이언스 분야의 현업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냥 데이터라는 문제 해결 방법론을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조직 차원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 또는 시행착오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데이터를 적용해 본 사례와 그 과정에서의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야에 관심 있으신 학생 또는 주니어 직장인분들 또는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 생활에는 적용해 보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왜 제가 자기계발이라는 주제에 데이터라는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했는지 개인적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스타트업에 욕심 많은 주니어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든 아니든 PM이든 아니든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는 늘 높고요. 늘 새로운 태스크, 프로젝트가 발생하다 보니 업무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또는 PM 특성상 업무 범위가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무 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성장 욕구가 많은 주니어다 보니까 산업 또는 비즈니스에 대해 관심이 있고 동료들과 함께 잘해보고자 리더십, 팀워크에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기술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다 보니까 한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일종의 다중 회계식 같은데 좌측 독립 변수에는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은 싫다라는 원인이 있고요. 우측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성향 탓이고 해야 할 게 많은 건 상황 또는 조직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루가 24시간인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고요. 그러나 극단적인 방법이 싫다는 건 가령 이런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하루 3-4시간으로 취침 줄이기 또는 화장실 가는 길에도 책 들고 공부하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 따지다 보니까 결국 좌측에 있는 독립 변수 중에 제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욕심 많은 주니어 PM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걸까? 시간이 없어서 뭔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바꿔볼 수 없는 걸까라고 고민하다가 여기 숨어있는 잠복 변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퇴근 후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시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괜히 더 많게 느껴지고 해야 할 것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없다기보단 시간이 없다고 느껴서 뭔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방법론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침 당시에 저에게 영향을 준 두 가지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서점에서 발견한 책인데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계발, 학습에 관한 행동들을 기록해서 데이터로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뭔가 분석하거나 회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나 이때는 다가올 문제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스몰 데이터 구축의 과정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로 없다. 가령 공부할 때는 통계청 오픈 API를 가져온다, 아이리스, 타이탄이 예제 데이터를 사용해 본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현업에서야 페이지별로 추적 파라미터를 심어서 나중에 로그 데이터를 보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제 대신 이런 걸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저한테 데이터를 넘겨주지도 않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에는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어떻게 했냐고요?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 속 스몰 데이터에서는요. API 이런 건 알아서 필요한 거 입력하자 정도가 됐고요. 예제 데이터라는 건 예상했던 대로 제가 직접 모으는 데이터, 파라미터와 로그는 발품 팔아 노동하듯 걸어 모으자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신히 한 500행 정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반에는 이 기록 자체가 습관화되지 않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간단한 함수와 차트로 기록을 시각화해 둔 건데 기록 횟수와 총 공부 시간 그리고 한 번 공부할 때 공부한 평균 시간을 파생 변수로 보고 있는 건데요. 초반 4개월 자료를 보시면 145분, 101분, 86분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1시간 반 넘게는 혹은 2시간 반씩 공부했다라는 식으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초라서 데이터 공부에 정말 열정이 넘쳐서 초반에 이렇게 집중해서 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뭔가 기록이 누락되거나 제가 기록을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후 한 4월부터는 회당 평균 시간이 한 60분 내외로 안착되면서 이제서야 좀 안정화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록 자체를 습관화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습관화된 다음에도 또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록만 시작한 거지 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적을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라는 방법론을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정해야 할지 플랜, 그러니까 기획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국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건데, 보통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 이 목표치라는 거는 달성하기 위해 굵직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목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라고 OKR을 임의로 모방해서 표기해 두었고요. 이 키 리절트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요, 정성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시간을 어디다 할애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었고요. 정량적인 차원,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쌓는 데이터의 라벨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외의 항목들은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뭔가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위안을 얻거나 기록되는 양이 늘어난다고 위안을 얻거나 좋게 보는, 쉽게 말해 오해하는 현상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을 습관화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나마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기록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원래 목표를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 저는 자기 개발을 효율화하겠다고 수단으로서, 방법론으로서 데이터를 활용한 건데, 기록을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지 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뒤늦게나마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에 시간이 팔려서 목표를 잊은 거였어요. 이때에도 똑같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문제 상황과 목표를 다시 정리한 거죠. 문제 상황은 앞에 나온 것처럼 퇴근 후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목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개발을 효율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여기 효율화라는 게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의, 디파인 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효율이라는 거는 뭐 공부 인풋 시간 대비 뭐 성적, 뭐 자격증의 비율이 1이 넘는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다만 제가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이 적절한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량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여 나중에 제가 회고하거나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였습니다. 뭐 3번이야 제가 앞선 두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1번, 2번을 놓친 거였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제 방향, 목표를 다시 정리했고, 이것들을 어떤 타임라인에 대략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두고 애자일하게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구체적인 뭐 가설 검증이나 분석을 하기 이전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항목별, 월별 공부 총합 시간의 추이인데요. 가령 제가 7월에 파이썬 코딩 공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7월에 사용한 시간을 봤을 때 UX, UI 쪽의 시간을 다 써놓은 걸로 확인이 됐다면, 공부를 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시간을 쓴 거고,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 정의했던 효율과는 거리가 멀겠죠. 이렇게 해서 기록도 습관화했고, 뒤늦게나마 기획도 했고, 다시 목표도 상기해보면서 뭐 시각화해두는 과정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까먹은 건데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마다 아이템마다 봐야 할 지표는 다양하고 또 중요한 지표들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평균, 뭐 총량, 횟수 이런 것만 기록해두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학습이라는 영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 고민하다가 다음에 두 가지를 새로 추가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당 평균 공부 시간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뭐 일이든 공부든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각화해서 봤을 때 한 달에 뭐 100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은 공부한 것처럼 나오는데, 막상 각 공부 시간이 뭐 10분, 15분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도 뭐 진득하게 집중해서 한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공부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제가 파이썬 코딩을 공부한다고 해놓고 한 달 내내 혹은 해당 항목의 방식이 항상 인터넷 강의였다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제대로 직접 한 번도 쳐보지 않았다, 또는 인강만 틀어놓고 공부하는 척만 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 효율을 정의할 때 방법이 적절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정의했던 효율과도 관련이 있는 지표라서 더더욱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해두고 필요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관리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스몰 데이터가 조금씩은 분명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냐고요? 여전히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늘 새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적으면 나중에 뭔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분. 그렇지만 이건 분명 제가 이걸 시작했던 원래의 목표와 원래의 계획과는 상관없으니까 욕심인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주말과 평일의 생활 사이클이 대부분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하는 날과 사무실 출근하는 날 공부 패턴이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령 재택근무할 때는 집에서 아침에 조금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일을 한다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 날짜만 적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대를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났고, 또 최근 몇 달은 제가 경험상 장소를 많이 옮기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카페나 지하철, 가끔은 호텔에 놀러가서 라운지에서도 공부한 적도 있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즉 자기 개발을 한 장소와 주소까지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뭔가 지도 이런 데다 엮어봐서 재밌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들. 그런데 이건 분명 제가 앞서 정의했던 제 문제 상황 그리고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욕심입니다. 지금은 이런 욕심을 줄여나가는 과정과 싸워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에 욕심 많은 주니어가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시간은 없다라는 문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몰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시행착오를 몇 가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미 생활 속 스몰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짠한 심정으로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고, 데이터 현업에 계시지만 아직 생활에 적용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야,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고자 욕심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아예 접해보지 않은 분들, 그래서 이거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선형 수학 이런 것부터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진입장벽이 낮은 간단한 레퍼런스가 되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즉 PPDAC의 앞에 세 단계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뭔가 비효율적인 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발견해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기획, 설계하고 마지막으로는 스몰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교훈은 이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 PPDAC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봤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아마도 만약 내년에 제가 다시 이 자리 또는 다른 곳에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아마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과 분석 과정에서의 방법론, 뭐 시행착오, 노하우, 더 나아가서 결과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뭐 저처럼 스몰 데이터를 한번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PPDAC를 잊지 마시고 제가 겪은 과정을 굳이 똑같이 겪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